1914년 북해에 떠있던 단순한 기로의 하나가 대형 전함의 항로를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발물이 바다의 흐름을 멈추는 순간 전쟁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버전이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조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장치가 전 세계 원유의 20%를 멈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미국 해군이 있는데 왜 그냥 제거하지 않는가?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무인 시스템까지 완성됐는데 왜 아직도 해협은 불안정한 상태인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단순히 제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을 만드는지의 문제죠. 지금 바다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더도 위성도 적외선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신호도 없고 열도 없고 소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 장치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미세한 소리, 선박의 움직임, 물의 압력 변화. 마치 어둠 속에서 숨을 참고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조건이 맞는 순간 이 초도차에 되지 않아 반응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공격. 당신이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는 결정됩니다. 방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 무기는 단순한 폭발물이 아닙니다. 설치하고 잊어버리는 구조입니다. 한번 배치되면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위협을 유지합니다. 누군가 직접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현대 전쟁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또 있을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무기가 단순히 군사적 목표만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항로를 겨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흐름을 겨냥합니다.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해협. 그 흐름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척의 유조선이 피해를 입는 순간 시장은 반응합니다. 보검사는 위험을 재평가하고 운송사는 항로를 회피하며 가격은 즉각적으로 흔들립니다. 즉, 이 무기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마비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전쟁은 더 이상 군사 충돌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충돌로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위협이 이미 존재한다면 왜 아직 아무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위험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이 풀리기 전까지 그 장치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전쟁의 구조를 뒤집는 숫자입니다. 약 1,500달러. 이것이 하나의 해군 기로의 가격입니다. 반면 최신 구축함 하나의 가격은 약 20억 달러. 두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당신은 이 싸움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닙니다. 비용 대비 효과, 즉 전쟁의 경제학입니다. 단 하나의 기뢰가 수십억 달러짜리 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공격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방어하는 쪽일까요? 1988년 이 비대칭 구조는 현실이 됩니다. 단 하나의 기뢰가 미 해군 프리기탐 USS 사무엘 B. 로버츠 아래에서 폭발합니다. 폭발은 선체의 약 5m에서 8m 크기의 구멍을 만들고 용고를 부러뜨립니다.
기관실은 순식간에 바닷물로 채워지고 10명의 승조원이 부상을 입습니다. 단 1,500달러짜리 장치가 수십억 달러 자산을 거의 침몰 직전까지 몰아넣은 겁니다. 그리고 복구에는 13개월, 약 8,950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피해 규모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공격이 값비싼 방어를 압도하는 구조. 역사상 이렇게 극단적인 비율을 가진 무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보죠. 누군가 2만 원짜리 도구로 당신의 20억 원짜리 건물을 멈출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을 공격하는 키입니다. 기로에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인 파괴보다 전체 흐름을 멈추는 장치죠. 그렇다면 왜 이 구조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 기로에는 발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리는 수십 년 전과 동일합니다. 물리적 접촉, 자기장 감지, 소리 탐지.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고장이 날 가능성도 낮고 유지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이를 제거하는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비싸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죠. 만약 이 기뢰가 군함이 아니라 초대형 유조선을 겨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척의 유조선은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합니다. 이게 손상되면 단순한 선박 피해를 넘어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군대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보험료가 급등하고 운송이 중단되며 가격이 출렁입니다. 다시 말해, 이 1,500달러짜리 장치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글로벌 가격을 움직이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가장 저렴한 무기가 가장 비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자본과 비용 구조의 충돌입니다. 이제 질문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비용 비대칭이 존재한다면 왜 강한 쪽은 즉시 행동하지 않을까요? 왜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레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아직도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도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해협입니다. 가장 좁은 곳 기준 약 20일 해리. 숫자만 보면 충분히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박이 이동하는 구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 해상 규칙에 따라 항로는 두 개로 나뉘죠. 들어오는 이 해리, 나가는 이 해리, 그리고 그 사이 완충 구역 이 해리. 총 6해리의 좁은 리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이 전체 해협을 막아야 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지 이 6해리 폭의 통로만 통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바다 전체가 아니라 교통로만 겨냥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모든 도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톨게이트 하나를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율은 극대화되고 비용은 최소화됩니다. 이 지점에서 기뢰의 전략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수천 개의 기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제한된 수량만 배치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회할 수도 없고 속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사고로 무엇이 바뀔까요? 여기서 보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한 척의 유조선이 기뢰에 맞아 손상되는 순간 문제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체가 파손되고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런던의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을 철회합니다. 프리미엄이 급등하거나 아예 보장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선주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항로를 지나서 얻는 수익보다 위험 비용이 더 커지는 순간 일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통과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뢰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직접 모든 배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장은 공포에 반응하고 공포는 흐름을 멈춥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특정 다리가 붕괴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 다리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즉시 멈춥니다. 경찰이 막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갑니다. 기로에는 바로 그런 심리적 차단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 공급의 약 20%입니다. 이 흐름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국가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지리, 경제, 심리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병목 지점을 알고 있다면 왜 즉시 제거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좁은 통로를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켜 두는 걸까요? 당신은 이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맥은 지금 아주 작은 장치 몇 개에 의해 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무기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무기인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로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전장의 대부분 무기는 신호를 남깁니다. 미사일은 레이더에 잡히고 드론은 열을 방출하며 잠수함조차 소음을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저에 놓인 기로에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신호도 열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탐지할 수 없는 무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기뢰를 완벽한 무기로 만듭니다. 기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목표가 스스로 다가오기를. 이것은 마치 꺼진 함정과 같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아도 누군가 밟는 순간 작동하는 구조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기로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접촉형입니다. 선체가 닿는 순간 폭발합니다. 기술적으로 단순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수십 년 전과 거의 동일한 구조지만 효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기로에는 직접 닿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자기장 센서가 선박의 금속 구조를 감지하고 수중 마이크가 프로펠러 소리를 듣고 압력 센서가 물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을 때만 폭발합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보면 단순한 도어락이 아니라 얼굴 인식, 지문, 비밀번호가 모두 맞아야 열리는 금고와 같습니다. 작은 배는 무시하고 큰 목표만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해저에 숨어 있다가 위로 발사되는 상승형 기뢰입니다. 목표가 감지되는 순간 로켓처럼 수직으로 올라가 선체 아래를 타격합니다.
이 공격은 측면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하부를 겨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박은 아래쪽을 방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너무 늦습니다. 감지와 동시에 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로에는 선택적입니다. 아무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는 목표만 기다립니다. 즉, 무작위 폭발이 아니라 계산된 공격입니다. 이 구조는 전쟁의 개념을 바꿉니다. 과거에는 공격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목표가 스스로 위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뢰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존재 자체로 공간을 통제합니다. 실제로 폭발하지 않아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스케일을 확장해보죠. 수천 개의 기뢰가 이 좁은 해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접촉형, 영향형, 상승형.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서로를 보완합니다. 하나를 피하면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선이 아닙니다. 다층적 시스템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처럼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왜 아직 제거하지 않는 걸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당신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아직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작동 중입니다. 이제 당신은 반대편을 보게 됩니다. 이 완벽한 무기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게임의 규칙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직접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기로의 제거 방식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목재나 유리섬유로 만든 특수함정이 기로의 지역에 진입하고 폭발물 처리 요원이 잠수하여 하나씩 제거합니다. 시야는 거의 없고 주변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식을 바꿔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용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가장 비싼 자산을 가장 저렴한 무기로 잃을 수 있는 구조. 이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선택합니다. 인간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투입합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된 무인 작전 체계. 각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탐지, 식별, 유도, 파괴. 첫 번째는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헬리콥터에 장착된 레이저 탐지 시스템. 수면 아래로 레이저를 쏘아 반사된 신호를 분석해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마치 CT 스캔처럼 물속을 투과해서 구조를 보는 방식입니다. 배는 물에 닿지 않고도 기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가 등장합니다. 레이저는 깊은 바다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기로에는 어떻게 찾을까요? 두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무인 수상정이 소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는 보트가 기로의 지역을 통과하며 해저를 스캔합니다. 바위와 기뢰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형태와 반사 패턴으로 목표를 식별합니다. 이건 마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사람과 장애물을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탐지가 아니라 판단이 포함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더 흥미롭습니다. 기뢰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지게 만듭니다. 무인 장비가 거대한 선박의 자기장과 소리를 모방합니다.
기뢰는 그것을 실제 목표로 인식하고 폭발합니다. 일종의 가짜 목표를 던져서 함정을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쥐덫을 직접 해체하는 대신 미끼를 넣어 스스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은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뢰가 속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밀 타격입니다. 소형 수중 드론이 투입됩니다. 카메라와 소나를 통해 목표를 확인하고 조종자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며 버튼 하나로 폭발물을 작동시킵니다. 특정 기로에만 정확히 제거합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왜 이미 다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이 4단계 시스템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탐지하고 찾고 유도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병사도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쟁 방식의 전환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원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전장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사람은 그 안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기술은 이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스템은 완성되었습니다. 실행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이 남습니다. 왜 아직 실행하지 않는가? 아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훨씬 더 큰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존재합니다. 시스템도 완성됐습니다. 위험 없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분석은 여기서 멈춥니다. 정치적 이유일 것이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냉정한 구조입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해군은 문제를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방정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는 최소 3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동시에 상대가 계속 새로운 기뢰를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바닥을 닦고 있는데 수도꼭지는 계속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100개를 제거하면 200개가 다시 깔립니다. 작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효과는 희석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즉 기뢰를 생산하고 배치하는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기뢰를 설치하던 선박들이 제거되고 저장시설이 파괴되며 생산 거점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해상에서 차단되고 항구에서 제거되고 내부 생산 라인까지 무력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공급망 제거입니다. 무기를 하나씩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끊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다에 남아있는 기로에는 더 이상 지속되는 위협이 아닙니다. 유한한 자산이 됩니다. 하나 제거하면 하나 줄어듭니다. 더 이상 보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이전에는 끝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 있는 계산입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방을 청소하는 것과 먼저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을 차단한 후 청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작업입니다. 후자가 훨씬 효율적이고 결과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수도꼭지는 거의 잠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기로에는 대량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미 배치된 것들 뿐입니다. 즉, 이제야 비로소 청소를 시작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은 또 하나의 변수를 놓칩니다. 단순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거 과정 자체도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로의 제거 작전은 느리고 예측 가능하며 특정 구역에 집중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순간 제거 장비와 플랫폼은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즉, 문제는 기로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 환경, 남아있는 위협, 그리고 작전 중 노출되는 약점까지 모두 포함된 계산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 제거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언제 제거해야 가장 유리한가가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변수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지연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는 순간, 상황은 한 번에 바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변수가 드러납니다. 공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거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그 공간을 보호할 것인가? 기로의 제거 플랫폼은 강력한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느리고 집중되어 있으며 방어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연안 근처에서는 더 취약해집니다. 산악 지형에 숨겨진 대함 미사일, 빠르게 접근하는 소형 공격정, 얕은 수심에 숨어있는 잠수함까지.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규모는 다릅니다.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중, 해상, 해저를 모두 포함하는 다층 방어 구조. 전투기는 상공에서 위협을 차단하고, 구축함은 주변 해역을 통제하며 해병대는 근접 방어를 담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위가 아닙니다. 작전 공간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강습 상륙함. 최대 수십 대의 스텔스 전투기와 수천 명의 병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기지입니다. 이 플랫폼은 항공모함과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더 가까이, 더 직접적으로,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보면 공사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지역 전체를 군사기지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위협이 접근하기 전에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호막이 먼저 필요한 걸까요? 기로의 제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 몇 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몇 주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제거 장비는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작업합니다. 패턴이 생기고 위치가 노출됩니다. 이건 상대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전체 작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보호막 없이 시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변수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협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선박은 여전히 통과합니다.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흐름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히려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로에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선박도 다른 국가의 선박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무기는 상대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압박이 작동합니다. 원유 수출이 제한되고 운송 비용이 급등하며 수익이 감소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누구의 편일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기뢰를 제거하지 않는 시간 동안 특정 국가의 경제는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매일 수출이 줄고 매일 손실이 누적됩니다. 반면 제거를 기다리는 쪽은 그 압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경제적 포위 전략입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변수가 완성됩니다. 공급은 차단되었습니다. 보호막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압박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지연이 아니라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전략적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합니다. 모든 변수가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 공급은 차단되고 보호막은 이동 중이며 경제적 압박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행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결론이 됩니다. 바다 아래 그 장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단지 기다립니다. 수십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해하는 것은 그 단순한 구조 뒤에 숨겨진 훨씬 더 큰 흐름입니다. 1988년 단 하나의 기뢰가 전함을 거의 침몰시켰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 가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시는 가장 값비싼 자산을 가장 저렴한 무기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당신이 본 시스템입니다. 하늘의 레이저, 해상의 무인 플랫폼, 보이지 않는 신호로 기뢰를 유도하는 장치, 그리고 정밀하게 제거하는 수중 드론. 4단계, 하나의 흐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다시 바뀝니다.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재배치합니다. 인간에서 기계로, 직접 개입해서 원격 통제로. 이것은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전쟁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올라가 보죠. 이 작은 장치 하나가 하루 2천만 배럴의 흐름을 위협합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보험 시장을 흔들고 운송을 멈추게 하며 가격을 움직입니다. 이건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인프라와 자본의 충돌입니다. 이제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변화는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기로에는 가장 오래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저렴하고 단순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물리적 파괴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무기를 제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직접 해결하던 문제를 이제는 시스템이 해결합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험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해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갈등도 아닙니다. 누가 흐름을 통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물류, 금융.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권력은 재편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재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바다 아래의 기로에는 단 한 번만 작동합니다. 한 번 폭발하면 그 역할은 끝납니다. 그리고 공급이 끊긴 순간 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게임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남아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뉴스의 헤드라인보다 느리게, 하지만 훨씬 깊게.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이 끝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봤습니다. 구조를, 흐름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계산을.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전환 속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